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4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펼쳐주시거나 아니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25년 버전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요거 알고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읽어볼게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3번이고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자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 1일에서 6월 말일까지. 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통 수출실적명세서를 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같이 작성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하면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출실적명세서는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문제입니다. 언제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BOB라는 회사와 오렌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수출신고 번호 요거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선적일이 있어요. 공급시기, 이건 직수출이죠. 수출신고 번호가 있는 거는 직수출이고요.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네,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BOB에 대해서는 2024 6월 15일 날 선적을 했는데 4월 10일 날 환가했으니까 4월 10일의 환율인, 자, 환가일의 환율인 1,300원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쟁점이고요. 그 다음 6월 15일 날 선적한 거에 대해서 6월 30일 날 환가한 거는 원래 원칙적인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자, 선적일의 환율 1,400원을 적용해야 된다. 요거가 사실은 이론이죠. 그 이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험 문제 풀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탭을 열어놨고요. 부속명세서에서 조금 내려가시면 수출실적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수출실적명세서를 입력을 하실 때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에서 6월 이렇게 가셔야죠. 기간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입력 똑바로 했는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 돼 있거나 뭐 1월에서 3월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하시고, 자, 수출신고 번호는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거 커서 멈춰 놓고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5, 7, 7, 그 다음에 1000, 66, X 이렇게 됐죠. 이게 대문자인 것 같으니까 다시 쓸게요. 1, 2, 3, 4, 5, 7, 7 소문자로 쓰여져서 1000, 66 대문자로 X 이렇게 엔터. 혹시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고, 선적일자는 2024 0615 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가 US 달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코드 조회 누르시거나, 자, 여기 클릭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키보드에 F2 누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F2를 누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코드를 클릭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시고, 여기서 뭐 영어로 치시면 돼요. US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나왔으니까 그냥 확인. D까지 안 치셔도 되고. 자, 이게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환율이 분명히 선적한 건 실제 날짜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다만 환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원래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선적일 전에 환가하면 환가한 날의 환율을 적어야죠. 그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00원 좀 전에 거고. 자, 외화로 얼마 받기로 했어요? 수출 8만 달러. 소수점 자동으로 잡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시고 거래처 코드로 가서 여기서도 코드 조회 하셔가지고요. 지금 B로 시작하니까 B 이렇게 한 글자만 쳐도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우리 코드를 조회해서 이 코드를 가지고 채점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하시고 입력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자, 22244 88 100077 X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선적일 2024 0615.
자, 통화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0으로 치시면 됩니다. EUR 유로화 확인 됐죠?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시면 돼요. 자, 환율은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당연히 선적일의 원칙적인 환율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외화 얼마라고 돼 있어요? 52,000유로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자, 영어로 ORANGE 오렌지 찾으시고 회사 이름이 오렌지예요. 자, 하시고 엔터. 자,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거는 뭐 하실 건 없고요. 요거 환율이 제일 중요한 이론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장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닫기 눌러서 닫기 2번 누르거나 닫기 누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X 누르셔도 돼요. 자, 3점 얻기 쉽죠. 대신 꼼꼼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입력만 한다고 돼요? 손가락만 움직인다고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핵심이 뭐죠? 자, 외화를 받았을 때 외화 수령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율 적용은 원칙은 선적일이다. 그런데 혹시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환가를 하면 환가는 환전인데 세법은 환가라고 합니다. 자, 선적일보다 환가가 빠르면 환가일. 만약에 선적일과 환가일을 비교했을 때 선적일이 빠르면 선적일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돈을 먼저 받았어도 환전을 안 했으면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3-1번 마무리가 되었고요. 3-2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여러분께서는 좀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건데 연습용으로는요. 문제로서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대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좀 우리 자료 보면서 부가가치세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게요. 자, 문제를 일단 뭐 신고서를 보기에 앞서서 문제부터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한 줄씩 입력을 하면서 혹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중간중간 고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이쪽으로 좀 해서 같이 왔다 갔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작성해야 될 땐 제가 옆으로 또 화면을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기 확정이라고 줬습니다. 이기 확정. 그러면 법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날짜는 언제에서 언제 하셔야 돼요. 자, 법인 사업자는 10월 예정 신고 무조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0월 1일에서 10월 01일에서 12월 31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옆에까지 다 보이는데 저는 주로 작성하는 게 일단 처음에 메인 매출은 이쪽이니까 이쪽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매출 자료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기 공급가액이 1억 5,500만원, 세액 1,55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 자, 전자건 종이건,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1번, 2번은 자, 둘 다 11번 메인 매출 전표 11번 과세 코드죠. 걔네들은 일단 종이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1%짜리 가산세. 그거 조금 이따 바로 입력할 거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합계하면 얼마죠? 1억 5,500이니까 1억 6,750만 원이죠. 그래서 금액에다가 1억 6,7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1,675만 원이 집계가 되고요.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바로 가산세부터 가야 돼요. 자, 가산세로 가셔서 여기에 자, 가산세 여기 가산세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짜리 가산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건 이름이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예요. 이름이. 그래서 1%긴 자, 이게 이름은 사실은 지연 발급은 늦게 한 거죠. 늦게 발급한 거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거고 늦게 받은 거고 그럼 결국 들어갈 거는 종이로 발급 안 하고 이름이 뭐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 안 한 건 아닌데 전자로 발급 안 했다. 그래서 요 칸에다가 공급가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신고불성실 69번부터
73번까지만 이게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라서 금액 칸에 세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칸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라서 공급가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름이 진짜 이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인데 세율은 1%이다. 그래서 1250만 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에 25만 원이 자동으로 잡혀요. 왜냐면 이게 진짜 미발급인 2%가 잡히니까 요거를 1%로 하면 12만 5천 원이 되겠죠. 요걸 수기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별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께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 연습용으로는 진짜 너무 좋은 문제예요. 114회에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좀 가혹한 얘기긴 한데 좀 그분들은 좀 운이 나빴던 거죠. 문제가 되게 좀 좋은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말 변별력 있는 질문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거라 114회 부가가치세 문제 진짜 좋은 문제다. 별표 3, 이번에 별표 3개 쳐놓고 열심히 학습하시고요. 자, 3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잠깐 고민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어느 칸에 들어가요? 5번 칸이죠. 그래서 5번 칸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는 적법하게 했다라고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적법하게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하고 자 부가가치세는 없으니까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없죠. 자 하시면 되고 단기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 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32만 원이면 딱 봐도 120만 원에 12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는 자 대손세 가감의 8번 칸에 세액에 대손세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32만 원을 나누기 1.1 하시고 그럼 그게 공급가액이니까 곱하기 10%.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면 12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12만 원이 부가가치세다 알 수 있는데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럼 계산기로 여러분 현재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께서 실제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 컴퓨터 계산기를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갖고 갔으면 모를까 컴퓨터 계산기를 쓰다가 오류가 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계산기로 하시는데 요거는 나누기 1.1을 하시고요. 얘가 소수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실제 계산기로는 불편한 거예요. 1.1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곱하기 해갖고 자 10%니까 0.1 이렇게 하시면 금액은 12만 원이 나오는 거죠. 계산기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132만 원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 나오고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곱하기 110분의 10인 거 이론으로 알고 계시면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만 원을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되셨죠? 말하다가 자 대손세 공제니까 마이너스 12만 원. 말하다가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2만 원 이렇게 되셨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입력하셔야죠. 왜? 대손세 공제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만 원. 대손 요건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공제 받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자 매입 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일반 매입이 있고요. 제조부 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딱 보니까 2,800에 280은 11번 칸에 입력해야죠.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얘가 2,800만 원 세금계산서에 280만 원 요렇게. 자, 요렇게 2,800 매입 쪽은 그 공급가액을 넣는다고 무조건 10%가 잡히지 않아요. 수작업으로 여러분 입력하셔야 되고 그러면 제조부 화물차 구입은 11번 칸에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럼 일반 매입에는 10번 칸에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매입을 받았다면 매입세 불공제 대상도 240만 원도 입력하셔야 되니까 1억 8,500만 원에다가 240 더하시면 얼마예요? 1억 8천에 740 1억 8천 740이죠. 그렇죠? 1억 8천 74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영세율 매입이 아니니까 그냥 곱하기 10%에서 187,40000 그래서 1,874만 원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끝났어요. 세금 계산서. 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세액은 원래 그 밖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반 매입이 있고요. 자 비품 고정자산 매입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일반 매입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부터 예정신고 누락분은 12번 칸에 입력할 건데 옆에 칸으로 가서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어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번 칸에 넣었다가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이제 공제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 아까 그거를 안 했는데 그거까지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거고 화면 양쪽으로 자료 분석하고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 체크를 먼저 해놓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분 매입세액에 일단 매입 10번과 11번은 입력했는데 불공제 대상 240을 여기 밑에 16번 칸에 넣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중에서 비품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은 12번 칸으로 나중에 들어갈 거고 여기 일반 매입과 비품 매입은 14번 칸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죠. 얘는 좀 색깔을 바꿀까요? 자, 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금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원래 적격한 영수증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주는데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거는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데 걔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이면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입력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입력을 안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쟁점이 돼요. 문제로는 되게 좋아요. 정말 연습 많이 하시면 진짜 좋은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커버로 이거를 잘 해놓으시면 다른 문제들은 웬만하면 어렵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밑에 건 나중에 다시 가산세 같은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프린트나 교재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일단 자,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입력할게요. 접대성 물품은 접대비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얘가 240이 지금 여기 들어갔지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입력 못하고요. 16번은 50번 칸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면 51번 칸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냥 전액불공제면 50번인데 접대비면 전액불공제잖아요. 그래서 50번 칸에다가 금액 240만 원 이렇게 240만 원에 죄송합니다. 자 240만 원에 24만 원 이렇게 키보드가 제가 사실 지금 쓰는 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오타를 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40에 근데 한 번씩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240에 24만 원에서 불공제로 넣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는 진짜로 다 끝났고요. 자 여기에서 자 신용카드 중에서 요건 입력 안 하기로 했죠. 그러면 예정누락분부터 있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얘가 50만 원에 5만 원은 12번. 자, 매입 쪽에서 예정 누락분은 12번 칸으로 들어간다. 요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거의 통째로. 그래서 12번 칸에 자, 매입 예정 옆에 오시면 매입 예정 누락이죠. 매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2번 칸에 매입 예정 누락분인데 얘는 세금 계산서였어요. 자,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전표였어요. 그러면 어느 칸에 넣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39번 칸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39번. 그래서 50만 원의 부가가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자, 죄송합니다. 여기 예정 누락분에서 신용카드 매출 일반 매입으로 자, 50만 원. 50만 원에 5만 원. 자. 이렇게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제가 하다가 말하면서 39번 칸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잠깐 다시 지워볼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화면을 3개를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50만 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원래 안 돼요. 왜냐면 요것도 밑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입력을 해야 39번 칸에 잡히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얘가 보시면 신용카드인데 일반 매입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예정 누락분에 39번 칸에 반영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50만 원에 5만 원. 매입이 조금 귀찮아요. 왜냐하면 직접 매입세액도 입력을 해야 돼가지고 계산을 해서 오타 내면 안 됩니다. 오타 내면 뭐 감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입력 안 할 거고 예정 누락분은 12번 칸에 반영 결국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일반 매입과 비품 고정자산 매입할 건데요. 얘네들은 신용카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니까 14번 칸으로 입력을 결국 할 건데요. 공급가액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덧셈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자, 14번 칸에 그 밖에 공제 신용카드 매입 중에 일반적인 거는 예정 누락분이 아니면 14번 칸으로 입력을 하시되 번호가 7번, 12번, 14번 있죠. 14번으로 오셔서 좀 전에 일반 매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자, 1854200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854200 됐죠? 1854220 요렇게 됐죠? 1854220 하시고 고정자산 매입 얼마예요? 254545 254545 254545 하시고 얘는 254545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 문제에서 준 대로 문제에서 준 숫자대로 이렇게 254545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입력이 끝났어요.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산세무 2급 붙으시는 분들은 공부 시간 대비 빨리 붙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성격 꼼꼼하신 분들이에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씩 입력하면서 빠뜨리는 거 있나 없나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아직 끝나면 안 되고요. 뭐 하셔야 돼요? 가산세랑 이런 거 점검하셔야죠. 밑에 당사는 법인이에요. 당연히 법인이죠. 주식회사는 법인이고요. 문제에서 개인회사라고 말하지 않는 한 법인 무조건 우리 전산세무 2급은 법인으로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아까 우리 위에서 2번 요거가 가산세 대상이라 해가지고 가산세 칸에 넣었죠. 자, 그래서 2번 위 기타 1 위에 기타 1에 1 요거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예정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요거요. 지금 요거 예정 누락분이고요. 근데 이제 예정 누락분이 7번이면 요것도 수정신고 가산세,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매입세액을 늦게 공제받는 거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하였다.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어디냐면 납부환급세액 밑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보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의 전자신고, 전자고지세액공제 요 파트 있죠.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숫자 얼마?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자꾸 내니까 실기를 푸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고요. 우리 이거는 그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예정신고 때는 공제 못 받는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공제 받는다. 원래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이 대리행위를 하면 납세자 본인이 아니고 세무대리인들이 공제를 받는데 그거는 사실 시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주기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18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을 클릭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이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칸을 클릭하면 밑에 게 보이고 위에 거를 클릭하면 위에 7번, 12번, 14번 칸이 보여요. 아래, 위 요렇게. 뭐 클릭을 조금 약간 위로 하고 약간 아래로 하면 옆에 화면이 바뀌면서 입력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세세하게 칸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하시고 가산세는 딱 미발급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에 종이로 발급한 거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7번 칸에 들어가는 예정 누락분 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없었고 특별히 이거 이외에 다른 의무 분리행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가산세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즉 종이로 발급했기 때문에 1%로 공급가액의 1%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적용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아예 발급을 안 한 거면 원래 이게 자동으로 25만 원이 잡혔죠. 왜냐하면 아예 발급 안 하면 그냥 미발급 2%고요. 전자로 발급 안 하고 종이로 발급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라서 1%니까 자동으로 2%가 계산된다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1%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나면 반드시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2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3번 어떻게 하래요? 3번은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건 2기 확정이잖아요. 요거는 이거 따라 해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기 예정이니까 1기 예정 날짜 체크하셔야 돼요. 1기 예정 언제죠? 1월 1일에서 3월 31일. 엔터 치시고요. 빨간색으로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감을 아예 문제에서 해준 겁니다. 마감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닫아주세요. 원래는 실무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마감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됐고, 자, 밑에 전자신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전자신고로 가셔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으로 진행한다. 자, 전자신고를 가셔가지고요. 먼저 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의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신고인구분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요.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이거 비밀번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전자신고 제작에 제작을 할 건데 날짜가 1월에서 3월이었죠. 엔터 치시고요. 담당자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신고서가 마감된 거를 불러오는 거고 원래 마감될 때 부속 서류랑 같이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 제작을 눌러주시면 자, 번호가 1, 2, 3, 4, 5, 6, 7, 8이었나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8 되셨죠? 확인. 그러면 전자신고 신고서가 마감이 됐어요. 그 전자신고 파일이 변환이 됐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닫아야죠. 자, 닫고 보세요. 이게 마감 제작 이렇게 확인하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일단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으로 오래요. 요거 해서 자, 왔죠? 와서 이건 이제 설명이니까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그 변환 이게 메뉴예요. 전자파일 변환,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자,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찾아보기에서 전자신고용 전자파일을 선택한다. 그런데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저장 경로는 로컬 디스크이며 파일은 101V 사업자 등록번호로 되어 있다. 얘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효원상에 101V로 해가지고 C 드라이브에 요거 같은데요. 그쵸?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4월 14일 지금 생성된 거. 시험 장소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똑같은 이름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몇 번만 해보면 이런 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선택했죠. 여기 선택 요거가 된 거예요. 선택된 거고요. 전자신고용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을 클릭한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래요. 1, 2, 3, 4, 5, 6, 7, 8 확인. 됐죠? 형식 검증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류 없대요.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대상 납세자가 한 명이고 됐고요.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했대요. 하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나왔죠? 전자파일 제출 된 거예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파일 제출 이렇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완료한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실무에서는 이걸 인쇄하기를 누르면 전자신고 접수증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신고 접수증은 자, 원래 이렇게 접수증을 클릭하여 확인 후 출력 보관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그냥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닫기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전자파일 제출하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확인 다시 한번 내가 했나 싶으시면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는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아니 뭐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근데 안 해 보면 못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선생님 알겠어요. 이거 그대로만 하면 되네요." 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직접 입력을 꼭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114회 전산세무 2급의 부가가치세 문제는요. 정말 문제를 정성 들여서 "이거 공부하면 실무 정말 잘할 수 있다." 요걸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습을 하시되 다른 문제도 물론 많이 풀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 연수 문제는요. 진짜로 정말로 10번 이상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푸지 마시고 종이로 인쇄해 가지고 막 거기다 적으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예, 직접 그거는 손가락으로 다 입력해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전산세무 2급 114회 기출문제 문제 4번 결산정리사항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